런던대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쓸모가 있을까요?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교수가 나서서 한국어가 왜 중요한지를 증명하기 시작했죠. 그 후 폐지될 뻔했던 강의가 단 몇 주 만에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대 동아시아학과 리처드 스펜서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관련된 제1화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날의 학장 회의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항상 그렇듯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쓸쓸한 날씨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크나무로 만든 긴 테이블 주위로 각 학과 교수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동아시아 학과를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날처럼 가슴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마이클 스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흰 머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번쩍였고 그 날카로운 눈빛은 언제나처럼 거만함으로 가득했죠. 스톤 교수는 자료를 꺼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예산 상황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몇몇 비효율적인 강좌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마이클 스톤 교수가 수년간 한국어 강좌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강좌는 지난 학기 수강 인원이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어는 83명, 일본어는 47명이었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를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즐기려는 듯 했어요. 한국어는 굳이 우리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 순간 제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년의 시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감탄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경험했던 기억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학장은 그의 팔자 주름이 깊어진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교육의 다양성을 중시해온 분이었지만 대학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죠. 결국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수강 인원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어 강좌를 다음 학기부터 폐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는 깊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년 전 어렵게 개설한 한국어 강좌였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숫자로 표현된 현실 앞에서 제 주장은 감정적인 호소로만 들릴 것이 분명했죠. 회의가 끝나고 비 내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어떻게든 이 결정을 뒤집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가치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과 문화 존중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학장 회의 다음 날, 저는 연구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회색빛 캠퍼스는 마치 제 마음처럼 침울해 보였죠. 한국어 강좌 폐지 소식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학생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영국 소녀 에밀리였고 다른 한 명은 일본계 영국인 타카시였습니다. 두 학생 모두 제 동아시아 문화 수업을 열심히 듣던 학생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에밀리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타카시는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앉을 자리를 권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강좌가 폐지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케이팝에 푹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제 수업을 신청했던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강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학기부터 폐강이 결정되었어요. 타카시는 주먹을 꽉 쥐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본인이지만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던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의 눈빛에서 저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에밀리의 물음에 저는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대학의 현실적인 운영 문제와 젊은이들의 꿈 사이에서 저는 무거운 침묵만 지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연구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에밀리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직접 행동하겠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타카시도 에밀리의 말에 동조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두 학생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 앞에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의 예산 문제와 수강 인원 문제는 단순한 열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에밀리와 타카시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을 펼치고 캠퍼스 곳곳에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었죠. 더 나아가 K-팝 동아리와 연계하여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결의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에 감화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에밀리와 타카시가 연구실을 나선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와 타카시의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들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학 중앙강당에서 열린 마이클 스톤 교수의 공개 강연은 우리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래 경쟁력과 언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 교수는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흰 머리카락과 검은 정장은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고 청중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연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언어 교육의 중요성, 미래 산업과 언어의 연관성 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점차 그의 발언은 특정 언어를 향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일본은 3위입니다. 이 두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발언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한국어는 한반도와 일부 교민 사회에서만 쓰이는 제한적인 언어죠. 최근 K-팝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어의 실용적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강당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이클 교수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제게 시선을 보내며 도발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서는 에밀리와 타카시가 분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손에는 꼭 쥔 펜이 부러질 것 같았고 타카시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죠. 우리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어 강좌를 유지하는 것은 대학에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마이클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에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진 경제 강국이고 문화적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 규모로만 판단하는 건 편협한 시각입니다. 에밀리의 반박에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발언을 젊은이의 감상적인 의견으로 일축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 잔디밭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편향된 시각과 그것에 동조하는 대학 분위기를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에밀리와 타카시 같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도 보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말로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저는 직접 행동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교수의 한국 폄하 발언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가치를 알리는 공개 강연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연 준비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3년의 경험과 20년간 쌓아온 동아시아 언어 연구를 총동원했어요. 에밀리와 타카시는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 포스터를 제작하고 캠퍼스 곳곳에 붙였습니다. 한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런던 대학 캠퍼스를 물들이기 시작했죠. 강연 당일, 저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강당을 채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에밀리와 타카시의 노력 덕분에 K-팝 동아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언어학과와 컴퓨터학과 학생들도 상당수 참석했어요. 심지어 몇몇 교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마이클 스톤 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뒷자리에 앉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선 순간 저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저를 이끌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15세기 한 위대한 임금이 자국민을 위해 창제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걸작입니다. 저는 먼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1443년 백성들이 글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한 감동적인 역사를 설명했죠.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프로젝터로 각 글자의 원리를 보여주며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도 한글만큼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문자는 없습니다.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설계로 탄생했죠. 강연이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한글이 현대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할 때는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다는 점,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이 뛰어난 미래지향적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 중 하나죠. 강연 중간에 저는 간단한 한글 쓰기 워크숍을 즉석에서 열었습니다. 기본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청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도록 유도했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학생들이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흥미를 볼 수 있었어요. 2시간의 강연이 마무리될 무렵,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 디자인이나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담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있다고 말했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예상치 못한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에밀리와 타카시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심지어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몇몇 교수들도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연장을 나서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 강좌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실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국어 강좌의 운명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글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에 관한 공개 강연이 있은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런던의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제의 강연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에밀리와 타카시,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대단해요. 소셜미디어에 교수님 강연 내용이 퍼지고 있어요. 에밀리가 들고 온 태블릿을 보니 제 강연 중 일부를 학생들이 녹화해 온라인에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 IT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게시물에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한글에 대한 놀라움과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카시는 캠퍼스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한국어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하며 놀라워했고, 심지어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업을 마치고 학생 식당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왔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제 이름을 어떻게 쓰나요? 한국어 문법은 정말 논리적인가요? 인공지능 개발에 한글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학원에서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는 제임스라는 학생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열정에 감동하여 제 개인 소장 한국어 교재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틀 후 학장실 앞에 긴 줄이 형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 강좌를 다시 열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에밀리와 타카시의 서명 운동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K-팝 팬뿐만 아니라 공학, 컴퓨터 과학,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의 변화는 교수진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학과의 젊은 교수들은 저에게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컴퓨터 과학과 교수는 한글의 디지털 코딩 효율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55년을 살아오며 저는 이런 학문적 열기를 오랜만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교수는 교수 라운지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리처드, 자네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소문이 있더군. 하지만 이건 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 다들 잊어버릴 텐데. 마이클의 말에 평소라면 화를 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학생들의 탄원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 또한 한국의 기술 혁신과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는 현실도 지적했지. 마이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라네. 마이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학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 학생들의 탄원서를 받았네. 그리고 자네의 강연 영상도 봤어. 정말 인상적이었어.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 한국어 강좌 폐강 결정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군. 학장의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대학의 예산 문제와 행정적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정과 한글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 창밖으로 런던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년의 시간,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그 경이로움,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금 가슴속에서 타올랐어요. 때로는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와 타카시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다음 날 있을 학생회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강좌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메시지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함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의 지혜가 1000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곳 런던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학기 시작 일주일 전, 마침내 학장실에서 저를 포함한 주요 교수진을 소집했습니다. 이날의 회의가 한국어 강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며칠 전과 달리 맑고 푸르렀고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장 옆에는 에밀리와 타카시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고 학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장은 먼저 학생들의 탄원서와 대학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그는 한국어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등록 인원이 이미 60명을 넘어섰고 이는 작년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학장의 말에 회의실 내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에밀리와 타카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어서 학장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어 강좌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K-팝 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영학과 학생들,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 있는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까지 폭넓게 등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이클 스톤 교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수치와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에밀리와 타카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두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들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빛났고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학기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 역사 강의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깊이가 런던 대학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1000년이 넘는 시간과 800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진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종대왕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사랑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런던의 가을은 캠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한국어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폐강 위기에 처했던 강좌가 이제는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80석 규모의 강의실이 빈자리 하나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K-팝 팬들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국제관계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뒷자리에 앉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었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교수로서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달하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첫 강의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쓰는 모습은 마치 세종대왕 시대의 백성들이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오랜 세월과 거리를 뛰어넘어 지식이 전해지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강의 중간에 문득 뒷자리를 보니 마이클 스톤 교수가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완고했지만 그가 이곳에 온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인정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예의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에밀리와 타카시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어 수업의 조교로 일하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서로 한글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들의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진정성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자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으로 런던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런던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역사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학연구소까지 설립되어 동아시아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1000년이 넘는 세월과 800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넘어 이곳 런던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의 작은 전달자가 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강의실로 향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